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. 김철수 전 위원장님, 현재는 이 위원장 이제 마치신 상태고 현재는 대학생 자격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죠? 네, 지금 대학생이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고요. 그러면서 당에서 지금 중앙대학생위원장도 함께 역임하고 있습니다. 총학생회장 이제 학교 다닐 때 같이 네. 역임한 전 네. 경력도 있습니다. 네, 조금 전에 우리 박소영 회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아들 스펙과 관련된 사항들 또 이런 아들과 관련된 어떤 일종의 정치인의 특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같은 대학생으로서 어떻게 보셨는지요? 사실 계속 문제됐던 게 이제 특히 민주당에서 이제 특정 이제 정치인 이제 아빠 찬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청년들에게 불공정의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청년들이 가장 분노했었던 거를 이제 끄집어내 보자면은 이제 조국 전 대표의 지금은 이제 감옥에 가셔서 감옥살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의 공정 그리고 특혜 이런 이제 뭐 기득권 이제 소위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중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되게 깨끗한 척하고 고결한 척하면서 사실 본인의 가족들과 본인 친지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특혜를 내려주고 찬스를 내려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특히 청년들에게 지금 가장 크게 지금 좀 되게 절망적인 것들은 이제 수저 계급론입니다. 이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런 것들이 수저가 정말 좋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갈 수 없구나.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구나.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가장 절망적이고 그런 것들이 팽배해 있는 것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기자님들 모든 전 국민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러한 거에 지금 기름을 지금 붙여서 지금 불이 아주 그냥 붙여놓은 상태인데요. 사실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역군으로 자라날 수 있겠는가? 사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힘이 풀풀 딱 꺾이고요.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또 심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심청년들이 가장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들이 또 이 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해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또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. 이번 정부에서 제출한 2차 추경 예산이 총 한 35조 되는데요. 30조 중에서 한 20조 정도가 국채 발행해서 수입으로 만드는데 그 국채 발행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 재정 수지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올라서 4.2%나 되고 있고 우리 기준이 이제 3%로 기준 삼았었는데 4.2%나 되고 또 1,300조가 국채 총액이 1,300조가 넘어섰습니다.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될 돈이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추경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이제 지원금을 주고 또 그리고 이 장기간 은행 빚을 못 갚은 분들을 탕감시켜 준다고 그러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제 이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또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박탈감 이런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고 그러는데 좀 공정에는 좀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젊은 세대가 보는 입장은 어떤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사실 모든 전 국민과 청년들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국가 부채에 대한 부담을 왜 도대체 우리 미래 세대에게 짊어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놀라움과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마음대로 신용카드를 그냥 긁어놓고 신용카드에 대한 청구서는 저희 미래 세대에게 들이매는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것들에 대해서의 그 반성도 없이 사실 이런 것들은 금권선거이자 매표 행위입니다.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좀 이런 것들을 업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은
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서 저희가 만선이 되게끔 그러한 방법도 알려줘야지 그냥 고기들을 가져다가 그냥 이렇게 먹이고 하지만 그 고기들도 결국엔 또 우리가 다 갚아야 되는 그런 것들의 부채입니다. 그런 것들을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청년 세대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전 국민들이 좋아할 거 생각하는지 그러한 것들 굉장히 의심스럽고요. 그리고 또 이제 그 장기간 이제 부채 이제 연체에 대해서도 그것도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탕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우리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져다가 생생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금할 수 없고 그러한 행위들은 당장 중단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국민 여러분, 오늘 국민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? 우리 당에서 처음에 제기했던 10대 의혹이 우리 당에서만 제기한 것이 아니고 국민적 의혹으로 이래 증폭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김민석 후보자가 진정으로 총리로 임명이 돼서 활동을 하려면 이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10대 의혹 중에 한 가지만 해소를 못해도 지금까지 낙마 사유였습니다. 10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. 마지막으로 우리가 김문석 후보에게 제출하라고 했던 서류가 김민석 후보 얘기가 전부 다 이렇게 꿰맞추게 하고 만들어낸 것 같으니까 한 가지라도 제대로 증명을 하라는 그런 뜻이었거든요. 그 증명하라는 것이 마지막에 이제 1,400만 원을 각 채권자 11명에게 이제 총리로 내정된 이후에 갚았습니다. 그럼 그 갚은 걸 어떻게 갚았냐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갚았다고 그래서 그럼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제출하라. 1,500만 원 받았다 그러더라고요. 1,500만 원. 1,500만 원 대출 자료를 제출하라 그러니까 1억 5천 죄송합니다. 1억 4천을 빌려서 1억 5천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갚았다 그러거든요. 그럼 1억 5천 대출 받은 자료 그거 뭐 쉽잖아요. 그거 낸다고 그러더니 그거 안 냈고 또 장모로부터 처가 매달 300, 40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받은 것이 전체 2억 된다. 그럼 증여세를 냈느냐? 그러니까 냈다. 그럼 증여세 낸 자료를 제출을 하겠느냐? 하겠다. 그래서 그거 제출하라. 그래서 많은 자료, 우리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25% 정도밖에 안 냈는데 그 두 가지만 내도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믿겠다. 이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내라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제출을 안 해서 결국 의혹이 해명이 안 되고 오늘도 얘기된 것이 이게 뭐 둘러대기고 깨맞추기고 거짓말이고 이런 것으로 그냥 국민들을 이렇게 속인 거 아니냐. 그래서 이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한 후에 당당하게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자료들을 제시하면 그러면 저희들도 청문 보고서 채택하고 또 인준하는 데도 참여할 그런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1시간 25분 정도 진행됐습니다. 그래서 국민이 묻습니다. 왜 김민석에 합니까? 저희 대답은 이렇습니다.